어제 국회에서는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후보 청문회는요, 시작부터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오히려 이태수 외교가 인사를 안 하고 몰아서서 가시니까 벌좀 하잖아요.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상대방이 한 질문의 내용이나 자료 공개를 맡아도 운운하는 것은 양쪽 다 하지 마십시오. 창피하잖아요. 견제하는 조용히 하시죠. 제가 얘기했죠. 이거 생각 좀 하고 말씀하십시오. 묻지 마세요. 습관적이십니까? 본인은 이야기하지만 저 왜 삿대질 하십니까? 그게 삿대질이지 뭡니까? 아니 이미 의사진행 발언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 예, 파악하겠습니다. 예, 한 분 있으십니까? 둘 중에 가위바위보 하세요. 네,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후보자에게 상임위원장이 귓속말을 하고 또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면 가위바위보를 해라. 이 청문회에서 쉽게 보지는 못한 장면 같은데 김종혁 부총장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창피하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본질적인 부분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로 그 말꼬리를 잡고 웃지 마세요. 무슨 뭐 가위바위보 하세요. 심지어는 뭐 다른 청문회이긴 하지만 그 증인한테 퇴장하다가 나가서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는 그런 모욕적인 발언도 있고 이 국회에 어떻게 보면 청문회나 혹은 뭐 상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최고의 수준의 담론과 공방이 오가야 될 그런 장소거든요. 그런데 보면 가장 뭐랄까 21대도 그렇고 22대도 그렇고 저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청문회가 이런 식으로까지 바닥으로 떨어져 본 적이 있나 이렇게까지 막장이 돼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인 것 같아요. 이번 저 청문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좀 장면 나오고 있네요. 뭐 귓속말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저와 싸우시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좀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도 싶고 하여간 너무나 모든 것들이 정쟁화돼 버려서 이제는 뭐 옳고 그름의 기준도 없는 것 같고 무엇이 품격인지 무엇이 가치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다 사라져버린 그런 국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상당히 좀 우울합니다. 예, 그렇군요. 강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국회에서 10년 넘게 일을 하면서 수많은 청문회를 봤거든요. 근데 청문회 때마다 하는 말이 이렇게까지 수준이 낮아진 적은 없었다라는 말을 반복을 해온 거예요. 근데 과거에도 그랬고 여당도 그랬고 야당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직자,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은 어쨌든 국민의 대표인 청문위원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고요. 그 질문 내용이 다소 마음에 들지 않고 다소 태도가 거칠다고 하더라도 그 국회의원이 물어본 게 아니라 그 국민의 대표가 물어보고 있다고 해야 돼요. 국민들 중에는요 아주 많이 아는 똑똑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직 후보자라든가 증인들은 어떤 청문위원들의 어떤 질문에 답변을 겸손하게 해야 되는 태도를 꼭 가져야 되고 대신에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 수준 높은 질문을 해야 되고 인신공격은 삼가해야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청문회는요 아무리 수준이 낮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쉽게 말해서 큰 거 한 방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갈린다고 봅니다. 네, 청문회 내용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어제 야당 의원들은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사적 운영 의혹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쓴 법인카드 사용 내용만 342건이고 8,500만 원에 달합니다. 저희는 일요일이 따로 없고요. 주말 골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주중에 골프를 했다 그러면 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치킨도 사셨고 김밥도 사신 것 같고 빵도 사고. 저는 육류를 먹지 않습니다. 김밥 75,000원 제 혼자 먹으려면 상당히 소화불량이 걸릴 것 같고요. 모두 다 업무로 사용했습니다. 직원들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법인카드는 본인이 쓰는 게 원칙이잖아요.
직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쓸 수 있었어요. 네, 관련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아까 좀 전에 강 부위원장님께서 청문회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 이 발언은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 있어서 저희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야당 쪽 과방위원들은요 27일에 대전 MBC 현장 검증까지 예고를 했다고 해요. 어떤 검증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전 MBC 그 재직하던 시절에도 그렇고 뭐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라는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대전 MBC 사장일 때도 그렇고 MBC 본사 간부 재임 시절에도 그렇고 이게 법인카드나 관용차를 굉장히 사적으로 이용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법인카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용할 때 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뭐 어떤 음식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서울로 올라오는 데 있어서 관용차를 사용했다 이런 의혹도 있고 왜 주말에 이제 골프장에 가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냐 이런 의혹들이 전부 다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법인카드 의혹을 단순히 말로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방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사용됐던 것이 잘못되었고 실제로 여기를 방문해서 사용했던 내역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부각시키고 검증하려는 의도겠죠. 그렇군요. 어제 12시간이 넘게 청문회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부터도 또 청문회가 지금 시작 중인데 어떤 분위기 좀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일단은 자료 제출에서도 굉장히 좀 비판받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 자체가 이 후보자가 성실하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청문위원들이 굉장히 좀 이 자료 제출에 있어서 비협조적인 부분을 짚어내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역사 왜곡적인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 또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보도본부장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 노조를 탄압하려고 했던 정황들, 그다음에 MBC 민영화를 위해서 어떤 김재철 전 사장의 사주를 받고 움직였다라는 의혹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왜곡된 노조에 대한 탄압 의식과 그다음에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 자체 수행이 불가할 수 있는 왜곡된 인식들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